뉴스 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7분 16초 지나고 있습니다. 매주 만나는 정치평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여야 경선 후보들 이제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평을 해보자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야를 다 해주신다면? 시스템을 빙자한 내 맘대로 공천. 시스템을 빙자한 내 맘대로 공천.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요, 그냥 뭐 친윤 후보, 찐윤 후보, 현역 의원들 공천 주기 위해서 시스템을 그대로 만들었죠. 네. 경선이라는 것을 통해서 뭐 원하는 사람 다 공천 줬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민주당도 뭐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지만 결국 찐윤 후보, 아니 찐명 후보, 친명 후보 이런 분들 다 공천 받았고, 그리고 비명계라고 불리는 분들은 대부분 경선을 통해서 또 탈락을 했잖아요. 그렇게 설계를 한 것 같아요. 그냥 친명 후보들 당선시키기 위해서 경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들이나 친윤 후보들 당선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룰을 만들까?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챙길 사람 다 챙겼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을 민주당은 45% 우리 바꿨어요. 국민의힘은 35% 바꿨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거기에 채워진 사람들이 다 그냥 현재 권력자들과 가까운 분들로 채워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개혁 공천이냐, 건강한 공천이냐, 좋은 공천이냐는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에서는 이럴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발언을 잘못했다거나 행동을 잘못했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공천 취소했고 발탁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님, 네. 이거는요, 우리가 공천을 잘못했어요라는 자기 고백이에요. 후보 검증은 왜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논란이 될 분들은요, 경선에 네. 붙여서는 안 되고요, 미리 판단을 해서 컷오프 시켰어야 돼요. 이미 그 초기 단계에서 걸러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봐주려고 한 거죠. 정봉주 의원은 그래도 이재명 당대표랑 친하니까, 그리고 도태우 후보는 보수우파에서 인정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이 과거에 좀 여러 가지 부적절한 말을 했지만 그거는 뭐 우리가 좀 이해하고 문제 삼지 말자. 그냥 뭐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이 사람들 경선 붙이면 뭐 이 사람들은 이겨올 거야.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에게서 가장 극명하게 그걸 볼 수 있지만 줄줄이 사탕으로 지금 대기해 있어요. 또 있다. 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상당히 정말 입에는 담지 못할 막말, 창피스러운 말. 그러니까 공직자가 아니라 정치 지망생이 아니라 일반 국민도 저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얘기들을 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거르지 못한 이 당이 잘못한 거지. 이걸 그래도 우리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천된 후보라도 그냥 공천 취소했어요. 이거 자랑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창피해야 돼요. 국민의힘의 정우택 의원도 공천이 취소가 됐습니다. 이것도 지금 여론 눈치 보다가 지금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된 게 거의 공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좀 문제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한 2주 전에도 이게 공천을 유지하는 게 맞냐. 지금 돈을 받았다라는 녹취록과 영상이 나와 있고 새로운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왜 다르게 판단을 안 하냐 비판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어제 와가지고 갑작스럽게 공천을 취소한 것은 어쨌든 제대로 공천관리위원회가 검증을 하지 못한 거다. 공천을 정말 주고 싶어 했는데 정말 판사 분들이잖아요. 이 사무총장하고 공천관리위원장이 판사 출신들이잖아요. 네. 자기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뒤늦게 공천 취소한 것을 우리가 잘했다고 해야 될지, 왜 미리 이것들을 결정하지 못했는지 아쉽다고 해야 될지 국민들이 판단하셔야 되겠죠. 이런 걸 보면은 그 언행 자체를 참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뭐 제 자신도 뭐 뒤돌아보면 부끄러운 언행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앵커님, 네. 이렇게
과거에 그냥 일반인이었을 때 저도 그렇고 뭐 앵커님도 그렇고 되돌아보면 창피한 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실수를 많이 하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럴 사람들은 공직을 담당해서는 안 돼요. 국민의 대표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욕심을 부리다가 뭔가 창피는 다 당하고 당에는 큰 피해를 주고 이것은 참 옳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황상무 수석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인데 MBC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도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오홍군 테러 사건을 얘기하면서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MBC 잘 들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정보사 출신인데 네. 1988년 한 경제신문 기자가 자꾸 정권의 비판적인 기사를 쓰니까 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허벅지에 칼 2방이 찔렸다. 이게 네. 회칼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당시 상당히 유명했던 사건인데 이 말이 뭐겠어요. 정권 비판하지 마. 정권 비판하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이렇게 협박한 거 아니에요? 저 무서워가지고 논평 못하겠어요. 이거 정권 비판을 하면 MBC뿐만이 아니라 정권 비판하는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은요, 농담처럼 야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 야 정권 비판하면은 옛날에 그런 일도 있었으니까 야 조심해. 이거랑 대통령실에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수석 비서관이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거는 이분도 KBS 기자 출신 아니에요? 그렇죠. 기자 출신이 어떻게 정권 비판하지 마, 비판하면 칼침 맞아,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이런 분이 대통령 옆에 계시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불행한 것 같습니다. 장선철 수장님도 다 비판하시고 맨 마지막에 농담이었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되잖아요. 이 황수석께서도 맨 마지막에 농담이에요 이렇게 하고 끝냈다는데. 그러니까 정보 보고도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이 권력을 가진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편하게 점심 먹고 저녁 먹으면서 술자리에서 농담처럼 얘기하는 거 기자들이 그냥 거기서 듣고 아하하 웃고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 정보 보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다 보도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기분 나빠서 MBC 기자를 협박을 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편한 자리라서 농담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런 농담하면 안 되고요. 이 자리에서 좀 역사인식이 잘못된 그런 발언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네. 아니 이렇게 당시에 시위 진압군들이 해산을 시켜도 하룻밤 사이에 4-5번 다시 뭉쳐가지고 이렇게 다시 시위를 했다. 이거 훈련받은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면서 배우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꾸 이 권력을 가진 분들이 자기 생각을 이렇게 가감없이 얘기를 하냐고요. 네. 대단히 부적절한 일들이 너무나 계속 반복이 돼가지고 비판하기도 지쳤습니다. 이제. 네. 몸 조심하십시오. 네. 최상병 사만 사건 그 수사 외압 의혹 받고 있다가 갑자기 호주 대사로 이종섭 전 장관이 나갔습니다. 네. 뭐 이 얘기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호주 교민들 영상을 봤는데 거기 앞에서 또 시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중요한 피의자, 혐의자를 급하게 내보냈느냐라는 건데 네. 하여튼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뭐 1시간 얘기하자면 긴데 이게 대통령실의 반응이 저는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어제 이렇게 뭐 황상무 수석도 이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네. 아니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 어떻게 저런 국방부 장관을 혐의자를 어떻게 대사로 보낼 수가 있어? 그것도 갑작스럽게 출국금지도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 좌파 언론의 공언유착이라고 그랬어요. 네. 공작이라고. 공작. 그러니까 공수처와 언론의 정치 공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에서도 지금 몇몇 분들이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비판을 했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나경원 의원, 전 의원,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이상민 의원 이런 분들이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이거 빨리 문제를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말 조심하라고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익명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우리는 이거는 뭐 취소하지 않겠다. 대사로 계속 임명을 계속 하겠다. 이런 식의 입장을 계속 표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 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많은 분들이 이건 좀 의혹이 있는 것 같아. 이거 대사로 임명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라는 여론조사가 정말 높은데 그러한 민심은 받아들이지 않고 뭐가 잘못됐어. 이 비판하는 사람들 너희들 다 입 다물어. 몸 조심해. 이런 식으로 억압하는 게 이게 맞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글쎄 말이에요. 네. 제가 보수파를 지지하지만 네. 너무나 잘못된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제가 몸 조심하면서 비판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험할 것 같으면 농담이라고 하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어제 조국 혁신당, 조국 혁신당도 이게 겹치니까 자꾸. 네. 조국 혁신당 대표께서 광주로 왔습니다. 저희도 뭐 섭외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섭외가 안 된 이유가 이제는 너무 많은 곳에서 섭외 요청이 들어가고 있고 사람들도 많이 이제 조국 혁신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터뷰가 불발이 됐어요. 다음에 하기로 했는데 네. 광주 방문의 의미를 둔다면요. 오늘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지금 온다고 하는데 그 전에 지금 실행이 됐거든요. 그 진보 진영에서 정치를 하려면 광주와 호남 민심을 받지 않고서는 의미 있는 정치 세력을 구축을 하거나 의미 있는 영향력 있는 그러한 정치인으로 거듭나기가 어려워요. 당연히 호남에 가서 인사드리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갔겠죠. 근데 요즘에 조국 혁신당을 보면은 돌풍이 간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뭐 민주당 지지층에서 조국 혁신당을 더 강하게 지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계속 이러한 추세가 계속이 되면 유지가 되고 저러한 응원의 목소리가 꺾이지 않으면 이번에 총선에서 비례대표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의석수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는 뭐 정점을 거의 찍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뭐 예를 들면 한 자리 숫자의 지지도 이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하여간 조국 혁신당이 지금 정치권에서는 가장 관심을 받고 기대를 받고 있는 그러한 정치 집단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높은 지지를 받고 있고 그게 상승세를 받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선명성이에요. 그냥 민주당 지지층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너무나 그냥 자극적인 단어를 동원을 해서 아주 그냥 강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심판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감옥 보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특검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아주 강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권과 끝장을 보겠다라는 심정으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조국 혁신당은 정치를 하면 안 되는 분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있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일정한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라는 것을 비판만 하기는 어렵고 저 조국 혁신당이 응원을 받는 현상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좀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조국 혁신당 얘기를 하다가 소장님하고 저랑 이제 약간 소통이 좀 안 됐어요. 저는 그 두 자릿수 지지율이 소장님은 두 자릿수 지지율이라고 말했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두 자릿수 의석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석 정도 갈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지지율이 유지된다면은 10석 넘어요. 그러니까 10%면은 5석이고요. 20% 지지를 받으면 10석이거든요. 지금 20%가 넘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두 자리 숫자 의석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조금 이제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고 민주당 지지층 분들도 아니 민주당의 위성 정당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한 15% 내외 정도로 좀 수렴되지 않을까. 아. 그래도 한 7석? 뭐 이 정도는 얻지 않을까.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좀 더 매주 좀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전망을 계속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 7이라고 그 특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네, 될지,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5% 받으면 7석 정도 얻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는 지금 기본으로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본으로. 네. 아, 그러면서 이제 국회에 입성했을 경우에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를 하겠다. 네. 이 말을 했고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광주로 옵니다. 둘은 만나지 않. 네. 한동훈 특검법은 좀 무리가 있죠. 특검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녀 입시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 특검으로 밝히자. 이것은 뭐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이제 도태우 변호사 5.18 관련해서 망언을 도태우 변호사 공천 취소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광주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맞아줄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좀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럽고 안 좋은 얘기를 한 분들이 아직도 국민의힘에 후보 중에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좀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방금 권력형 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자녀 얘기뿐만 아니라 그 손준성 검사 얘기도 있거든요. 이거는 네. 권력형에 들어가지 않나요? 그건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어떠한 조그마한 연관관계라든지 아니면 서로 어떠한 뭐 연루가 돼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것들의 연결고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특검을 통해서 그런 거를 밝혀야 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일단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하기 위한 정쟁의 수단으로 꺼낸 것이 아니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환호할 거예요. 와, 그래. 한동훈 우리 정말 얄밉고 정말 싫어하는 사람인데 특검한다니 좋다. 이렇게 얘기는 하겠지만 좀 지금 정치권에서는 무리가 있는 법안이다라는 평가가 좀 많습니다.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광주 와서 어떤 발언을 할까요? 예측을 한다면. 5.18 정신 헌법에 우리 수록하겠습니다. 그것이 제 뜻이고 뭐 우리 강령에도 있습니다. 뭐 5.18 민주화 운동 저희가 항상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하겠죠. 또한 이제 어제 대통령께서 호남 민생 토론회 하면서 여러 가지 발전 공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희 당에게 표를 몰아주시면 그거 뒷받침 잘하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 부류 얘기를 하겠죠. 근데 좀 도태우 변호사 문제를 너무 오래 끌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걸 진작 좀 처리를 했어야 되고 진작 컷오프를 시켰어야 되는데 광주에 계신 분들이 아니 도대체 너희 보수당은 맨날 우리 정신 존중한다고 하면서 또 망언하는 사람 또 우대하고 또 존중한다고 그러고 우리가 계속 속아야 되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서 진정성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가서 잘 설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제대로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5.18 정신 헌법조문수록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도 끌고 있는데 그럼요. 한동훈 근데 비대위원장님 앵커님 잘 설명하는 것보다 행동이 중요해요. 그렇죠. 말만 하고 행동 안 하면 진정성이 없다고 우리 비판하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광주 분들도 호남 분들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처럼 이렇게 그 정치권 이슈들이 격동하는 적이 좀 있었나 싶어요. 어떻습니까? 너무 많아요. 어제도 이제 방송을 좀 여러 개 했는데 예. 아이템 소화를 다 못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예. 딴 때 같으면은 아이템 못한 아이템 하나 가지고도 한 20-30분 할 만한 거였는데 네. 정치권이 요즘 너무 국민들을 혼란스럽고 어렵게 하는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비평을 한번 하신다면. 자신들의 과거를 좀 돌아보고 공직자로서 자신이 없다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정치할 생각하지 말고 후보 사퇴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과거에 발언들을 한 사람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질 것 같은데 스스로 사퇴해라 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민들 보기에도 안 좋잖아요. 네. 스스로 사퇴해라. 네.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봐왔는데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정치하는 분들은 우리랑 DNA가 좀 달라요.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좀 뻔뻔해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비판과 비평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